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모두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밀릴 구간이 아직도 남았네 하는 분들 시장의 중심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쪽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요.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FOMC가 끝나고 나서 우리는 휴장이었고 뉴욕 증시는 급등을 했고 쉬어가는 것이 또 아쉬웠던 하루였다가 뒷날이 되어버리니까 이렇게 또 울상이 되어버립니다. 차장님 시장은 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저는 큰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네. 유동성 장세에서 결국에는 실적 장세로 돌아서야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얼마나 이제 속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풀어놨던 돈들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기 네.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주식시장이 굉장히 좀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지만 채권 시장은 1년 내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채권의 투매가 또 나오면서 미국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대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3.1%를 찍 넘기면서 사실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성장주들이 대거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쪽 사이드에서 지금 큰 자금의 흐름이 여전히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는 과정이 이제 당분간은 좀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5월 FOMC가 끝나고 나면 뭔가 불확실성 해소로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요. 조금 좀 사그라드는 모습이고, 네. 뭐 조금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히려 좀 더 지금 빠질 때 좀 더 빠져주고 기대감이 좀 낮춰져야 사실은 또 2분기가 조금만 좋아도 또 확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면에 우리 시장은 생각보다 변동성이 이게 크진 않습니다. 예, 크진 않고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이 뭐 거의 10몇 프로, 20% 가까이 하락하는 동안 뭐 사실 우리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기 때문에 미리 선반영한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모두가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을 때가 또 이제 바닥 구간이 다가왔음을 반증하는 뭐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분하게 오늘장 이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요거인데요. 수소법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빨간불이 좀 크게 들어오는 섹터를 굳이 보자면 또 수소 관련한 종목 아닐까 싶어서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요. 수소법 개정안 통과. 일단 소위원회 통과했고 앞으로도 갈 길은 멀긴 한데요. 법사위 심사 받고 본회의 의결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이대로 순차적으로 되면 그로 인해 한 6개월 후부터 실질적으로 수소법이라는 것이 실상에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 뭐 뉴스 검색하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충 뭐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수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로 이제 주목을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 튀어오르는 종목들 이제 눈여겨본다고 하면 두산 퓨얼셀 강하죠? 유니크 S 퓨얼셀 또 강합니다. 효성 첨단 소재 좋고요. 상하푸른테크 등등등이 과거의 수소 관련주라고 해서 또 우리가 또 숱한 공부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잠잠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튀어 올라옵니다. 두산 퓨얼셀의 주가를 한번 볼 텐데요. 참 많이 부진했었죠, 그동안. 그런데 이제 한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가가 떨어졌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소법 통과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다른 게 아니라. 그렇다면 수소법이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이제 다 풀리는 거다. 괜찮다. 이 두산 퓨얼셀만 놓고 봤을 때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100%가 넘어가는데 이거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관련주들 포트에 담아야 될까?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단기적 이슈가 하나가 터졌다. 뭐 그리고 워낙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뭐 호재가 사실은 전무한 상황에서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법안 통과, 뭐 그다음에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그리고 또 주가도 워낙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웨스피어셀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개월치를 한꺼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빠진 거를. 예. 네. 근데 이제 보면 저도 이제 그 종목들 수소 관련주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 좋아하는 종목들도 많은데 네. 일단 이쪽을 공부해 보면 결국에는 이게 통과해서 뭐 실적이 나오고 하는 과정, 그다음에 왜 이게 법이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게 법제를 해놔야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이제 뭐 SPOCL 같은 데가 발전용 연료전지를 건물에다 이제 설치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건물주가 자기 돈으로 다 설치를 안 하죠. 네, 그런 게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의무적으로 얼마를 뭐 설치를 해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뭐 정부에서 얼만큼 지원해준다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소는 이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게 돈이 언제부터 될 것이냐라는 맞아. 거에 대한 그것도 의구심도 여전히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에 이제 첫 단추를 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한 번 더 튀어 올라가려면 미국의 이제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까지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더 드라이브를 건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워낙 주가가 이제 기대감으로 작년에 올라갔다가 사실은 재작년 작년에 올라갔다가 1년 내내 빠졌죠. 예, 거의 1년 정도 빠졌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좋아도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대장은 두산 POCL과 SPOCL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네네. 차와 관련된 수소차와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당장 수소 관련한 시장이 정비가 딱 되면서 다 같이 이제 오를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아닌 거죠. 지금 하나의 어떤 신호탄이 터진 것이고 앞으로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우리가 이전에 공부 많이 하고 우리가 계속 요 관련한 종목들만 쳐다봤을 때 그 정도의 주가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조금 더 큰 모멘텀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단 이제 우리가 이 시장을 볼 때 봐야 하는 종목은 굵직한 것들 그거 위주로 한번 살펴보자. 뭐 긴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이 긴 흐름이 뭐 몇 년을 이야기를 할지는 뭐 이거는 아무도 이제 당당을 못할 얘기지만 그래도 좀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 앞서 말씀 주셨던 그 두 종목 이렇게 조금 담아갈까요? 그렇죠. 뭐 이제 수소차도 사실은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네. 저는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지금은. 네, 뭐 네. 지금이 저점이고 오늘 사면 뭐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다음 주 내내 계속 오를 거다 이런 기대감은 버리시는 게 낫고요. 최근에 이제 상황을 보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한번 올라왔다가 또 한번 주저앉았다가 다시 가는 그 쌍바닥을 또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또 맞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약간 손바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 조금 비중을 조금 줄이시면서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때 다시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지 않나. 뭐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도 우리 차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워낙에 시장에 이제 모멘텀이 될 만한 거리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나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는 신정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어떤 쪽에 정부가 집중을 할 것이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일 나오는 그런 이슈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요. 오늘은 이제 수소 관련주가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그리고 정유 쪽 들여다보려 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시장을 팔고 나가는 것 같으면서도 사는 종목들이 있으니 바로 이런 쪽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나쁘지 않다라는 증권사들의 시각이 있어서 좀 챙겨볼까 해요. 요거 기사 많이 보셨죠?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팔고 있고 뭐 외국인 코스피 지분율이 13년 만에 최저치라더라. 뭐 다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 기사화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뭘 산다? 한번 보죠. 기아차가 1등입니다. 지난 한 달간 순매수 규모를 보니까요. S-오일 3위 정유주 하나 이름 올라 있고요. 실적도 괜찮고 그렇죠. 현대차가 6위에 이름 올려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은 사실 뭐 정유주라고 딱히 이렇게 보기는 좀 못하지만 정유 사업도 하고 뭐 다른 것들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래도 뭐 정유 섹터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정유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자동차는 가야만 하는 섹터다라고 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시각도 많이 보여드린 바 있고요. 차화정 시대에 언제였을까요? 오래전에 우리 주식 투자 계속 하셨던 분들 차화정 시대 우리 딱 그 단어 아시잖아요. 그 시대 이후 또 한 번의 차화정 시대가 오는데 그게 내년이다. 호황기 온다. 이런 이야기가 증권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자동차주들 반도체 수급 진정되면서 코로나 영향 이제 완화되면서 실적 지금부터 잘 나오기 시작했고 점점 좋아진다라는 그런 분석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유주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고 정제 마진이 그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4에서 5달러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거보다 훨씬 높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배럴당 $20 정도.
계속 남습니다. 뭐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정유 섹터 업체들, 그리고 여기에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해서 여행이 재개가 되면 항공료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이거 뭐 다 좋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주가가 단기간에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좀 많이 오른 감도 없지 않습니다. 물론 크게 봤을 때야 뭐 많이 떨어졌지만요. 신규 접근 지금이라도 가능한 건가?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건가? 차장님의 의견 주십시오. 그 차화정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세 섹터의 가장 핵심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가격 전가가 되게 쉽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동차는 원재료 값이 올라가면 네. 차값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차값, 고인플레이션 수혜주다라고 그렇죠. 하는 차값이 거군요. 올라가는 거에 뭐 저항이 있다고 하지만 네. 또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죠. 사실은 지금 중고차 값이 뭐 사실 그 새차 값을 넘어갔다라는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은 뭐 소비, 근데 이제 그거의 전제 조건, 아까 이제 증권사에서 호평이 나오고 다 내년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전제 조건이 제일 중요한데, 그 전제 조건은 경기가 계속 좋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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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지금 예약한 거 취소하고 할 정도로 경기가 나빠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차화정도 가기가 어렵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또 감안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쪽에 지금 관련돼서 외인들이 이거를 사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있고, 그리고 워낙 또 지금 차화정 관련돼서 뭐 정유, 특히 이제 정유는 바로바로 전가가 가능하고 주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다음에 배당도 잘 주죠. 네. 예, 특히 이제 S-오일이 가장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뜨문뜨문 계속 사는, 중장기로 보면 좀 많이 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는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죠. 근데 지금 뭐 예약 대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소비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만 해결되면 계속 팔릴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좀 많이 빠져 있는 섹터에 지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뭐 통신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외국인들의 자금을 어떻게 볼 거냐가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투기적으로 들어와서 단기 매매를 하는 외국인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어쩔 수 없이 ETF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섹터를 그냥 사는, 그냥 한국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통신이나 정유는 좀 관망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는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유나 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통신은 지금 거의 사상 최대치까지 가 있죠, 주가가. 그리고 이제 이쪽은 어떻게 보면 꾸준한 수입이지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네. 정유도 마찬가지죠. 사실 정유주가 지금 좋은 이유는 또 이게 지금 친환경으로 가고 있는데 생산 설비를 더 증설하기도 애매한. 그러니까 증설은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는 다시 늘어날 것 같다라는 것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좋을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차익을 취하기 위해서 정유주도 어떻게 보면 들어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이 되고 뭐 합의가 돼서 좀 휴전이 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에 이제 어차피 이 공급은 금방 늘어날 수 있고, 네. 또 가격도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미국 경기가 꺾일 거다, 뭐 전 세계 경기가 내년에 안 좋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슬슬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수요가 견조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쪽은 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단기적으로 뭐 비행기가 더 돌아다닌다고 해서 뭐 이게 확 이익이 드러나거나 그렇게 하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수요는 그거보다는 다른 쪽이 더 많기 때문에 통신 정유 이쪽은 좀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빠져나갈 시기를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네.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 접근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매수가 유효하다 지금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전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자동차 이 완성차 업체들 뭐 그 외에 뭐 전략들을 많이 챙겨주신 바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그래서 전해주신다면요. 뭐 일단 자동차는 뭐 지금 당장 사서 확 올라간다 이러기보다는 네. 공급망 이슈가 계속 완화되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완화가 되기 시작하고, 근데 이미 이제 뭐 6개월, 1년씩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손님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취소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동차들은 계속 앉아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고, 그리고 신규 사업들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신차도 계속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그 친환경차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사실은 현대기아가 다른 데 GM이나 포드에 비해서 못할 게 없는데 지금 많이 맞아요. 빠져 있는 거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폭스바겐도 지금 경쟁사들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저는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이 다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은 테슬라가 굉장히 높은 위치에 가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이제 그 내연기관 중심의 차들이 비중이 이제 생산 비중이 30% 이상 이제 친환경으로 올라오면 또 밸류에이션 자체가 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네. 뭐 2차 전지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안 비싸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엔 저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기 때문이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지금은 오히려 뭐 자동차는 좀 긴 관점에서 네. 좀 사두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긴 한데요, 차장님. 현대차 그리고 기아 두 개만 딱 떼어놓고 보면 확실히 기아가 약간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오늘만 놓고 보더라도 그런 흐름을 계속 좀 보여줘요. 그렇죠.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우리가 기아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더- 기아 쪽이 더 유리한다든지 뭐 이런 게 기아가 있을까요? 더 가볍고요, 사실은. 그리고 시총도 좀 적고,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지금 EV6 이런 모델들이 좀 잘 팔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사실 현대차 모델보다는 기아차 모델이 조금 더 잘 팔린다, 해외에서 반응이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아가 좀 단기적으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현대는 근데 사실은 기아가 많이 팔리면 현대에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뭐 사실은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현대차이기 네, 때문에 네. 사실 현대차는 지금 오히려 역으로 뭐 두 개를 같이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기아는 좀 짧게, 현대차는 좀 롱텀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이슈요. 이번에는 천연가스에 집중을 해보려 하는데요. 사실 그냥 보겠습니다. ETN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서요. 사실 여기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도 한번 공부 한번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시죠. 천연가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흐름 이러면서 관련한 상품에 투자를 해볼까라는 아이디어 어떤가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본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 우크라이나와 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이슈가 터지면서 이 천연가스가 또 급등하고 원자재가 급등하고 뭐 그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여름철 전기 수요 뭐 증가한다라는 것도 이 천연가스 가격을 올리는 한 가지 또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종목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이 종목 딱 이러기보다 이론적으로 눈을 돌려보는 아이디어는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ETN 파생 상품인데요. 사실 이제 파생 상품에 매수를 이제 걸려고 접근을 하려면 요즘은 교육 과정도 이수를 해야 하고 또 증권사에 또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다 이수를 한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쨌건 강세입니다.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거 조금 좀 까다로운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서라도 관련한 파생 상품 쪽에 눈 돌리는 거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까요?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년 만에 최고치라는 말 자체가 네. 팔아야 된다라는 시기를 신호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네. 그게 계속 올라가긴 어렵다.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지금 뭐 그 올라간 이유는 단순하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 때문에 올라간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 분위기가 지금 갑자기 러시아를 완전 적대시하면서 사실은 뭐 수입을 제한하겠다, 원유를 안 사겠다, 가스를 공급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 저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다른 강의를 준비하면서 네. 원자재를 한번 쭉 검토를 해봤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독 튀고 있는 게 지금 사실 천연가스고요. 기름도 생각보다 지금 원유도 지금 뭐 105불에서 110불 사이 왔다 갔다 하지만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맞아요. 있고요. 네네. 그러면 아이디어로 생각해 보면 여러 원자재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곡물 빼고는 다 안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히려 곡물은 한번 문제가 생기면 이걸 해결하는데 되게 오래 걸립니다. 네,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제 가스나 이런 그 천연 자원들은 사실은 기존에 파던 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문제가 생겼는데 수급 공급망만 좀 문제가 여러 이슈들이 해결되면 수요가 그닥 폭발하지 않는 이상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죠. 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 천연가스 관련돼서 지금 ETN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있으면 지금은 아주 고맙다라고 하고 신기자. 조금씩 이제 파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신규 접근은 안 하시는 게 맞다. 왜냐하면 항상 그 유가도 보면 한 130불 가면 150불 간다고 얘기하고 200불 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네네. 천연가스도 지금 올라가니까 더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항상 올라갈 땐 더 올라갈 것 같지만 항상 꺾이죠. 예. 그래서 네. 내가 꼭대기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익 나신 분들은 조금씩 익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더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네. 부러질 때 항상 급하게 자제해보자. 올라가면 네. 급하게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 떨어지는 거 그 무섭습니다. 차장님 그러면 이 뭐 관련한 이슈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잖아요. 뭐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해서 그런 종목들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천연가스나 뭐 철광석이나 여러 이제 니켈이나 뭐 네. 이런 자원들을 다 보면 피크를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뭐 여전히 이제 이게 상품 가격에 반영되는 거는 이제 막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관련된 이제 상사주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에그플레이션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쪽도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건희 차장과 함께 오늘 시장 이슈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마감센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FOMC 결과를 뒤늦게 반영을 하면서 급락으로 마감했는데요. 우리 증시도 이 영향을 받아서 양대 시장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하락을 하면서 2640선에서 마무리했고요. 코스닥은 그보다 큰 낙폭 보이면서 880선까지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확인하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메이저 주체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홀로 6,600억 원 넘게 물량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전기전자 업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으면서 하방 압력을 강화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6원 4전 오른 127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수급 현황도 확인하시죠.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물량 내려놓는 모습이었고요. 특히 IT 업종을 중심으로 물량 내려놓으면서 하방 압력 강화시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주들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 1위에서 5위 종목 일제히 파란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전자 2% 넘게 빠졌고요. SK하이닉스도 2% 가까운 하락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 이 영향을 조금 받아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만이 그나마 선방하는 흐름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빅테크가 급락을 하면서 이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강한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이버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카카오는 5% 넘게 빠지면서 84,0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닥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1위에서 5위 종목 모두 다 파란불 켜고 마무리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고요. 각각 4에서 4.5%가량의 하락선 그리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게임주들도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 오늘 펄어비스 4%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파란불 켰지만 HLB만이 1% 넘는 상승불 켜면서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오늘 위메이드는 장중 10% 넘는 하락을 보이면서 시총 12위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보시죠. 수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수소차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S퓨얼셀 가장 큰 강세 보였고요. 대장주의 모습이었습니다. 두산퓨얼셀도 12%대 강세 보였고요. 일제히 강한 모습 보이면서 끝까지 마무리해줬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오늘 대한전선이 미국 전력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장중 강세였습니다. 윗골이 조금 달긴 했지만 그래도 13%대 강세 보이면서 강한 모습으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요. 오늘 신진 SM이 1분기 영업이익이 잘 나오면서 강세 보였는데요. 현재 6,700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마찬가지로 윗골이 조금 길게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오늘 신저가와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카카오페이가 장중 신저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3일 보호예수가 해제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97,000원 선까지 내려오면서 10만 원 선이 붕괴되는 모습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살펴보시면요. 오늘 삼천리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삼천리는 11만 7천 원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